가족여행을 가장해서 처와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마약 수사를 하면서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자, 지금요. 이게 무슨 마약 소식이 오늘 뭐 줄어드는데 뭐 규모가 커요. 좀 이게 뭐 대량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일단 A씨라는 분 양반이 있어요. A씨라는 사람. 근데 부인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을 간 거예요. 이게 좀 여러 뭐 차례라고 뭐 얘기 나오는데 뭐 가족 여행처럼 보이잖아요. 일단은 가족들하고 갔으니까. 근데 무슨 배낭을 담아서 오고 들어왔다는데 자,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면 짐을 이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짐을 이 비행기에 붙이는 짐이 있고 객실에 가지고 타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타는 객실에 가지고 타는 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출국을 할 때 출국 심사 과정에서는 다 엑스레이도 보고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다 그런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입국을 할 때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할 때는 이게 내가 객실에서 들고 탔던 이 짐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따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세관에서 조금 뭐 명품을 많이 산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거동이 수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잠시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지만 출국할 때야 엑스레이도 통과하지만 그렇죠. 입국할 때는 그냥 들어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냥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가 필리핀의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였던 지금 이 남성이 영상 보면은 가족들이 뭐 아이 손잡고 뭐 이렇게 그렇죠. 캐리어 끌고 뭐 이런 그렇죠. 모습이 찍혔어요 지금요. 굉장히 이렇게 단란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데 이 남성이 배낭을 하나 메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객실에 들고 갔던 배낭인 것인데 예. 이 배낭에 마약이 담겨 있었던 거죠. 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마약을 반입한 이 혐의와 관련해서 검거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럼 필리핀에 가서 마약을 누군가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배낭 속에 되게 숨겨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는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 검사를 할 때는 이 배낭에 안쪽 천을 뜯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마약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봉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게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바나나 칩이나 망고 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념품으로 많이 그런 사지 것좀 않습니까? 사오시죠. 이제 그거를 그 위에 올려놓으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이 부분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노린 거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입국할 당시에는 거동이 수상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좀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과 뭐 아내 이렇게 가족 여행으로 보일 경우에는 불법적인 일을 했을 거라는 조금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끼리 여행 가서 뭐 어디 좀 여행 잘 다니고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인 예,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점 때문에 세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마약이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30만 명 뭐 투약 분량이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를 갖고 들어온 겁니까 지금? 예, 이 남성이 이제 한 차례만 이렇게 범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난 6월부터 4건 정도 네 된다고 차례. 하고 예, 맞습니다. 이 4건이 이제 그 필로폰 같은 경우가 6.643kg 그리고 케타민 같은 경우가 803g인데 이것이 이제 양으로 따지면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지금까지 정도의 네 차례 들어온 걸 예. 다 모아 보니까 그 정도 규모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가로 따졌을 때는 이제 35억 정도 유통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이 수위도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도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가족 여행처럼 보였는데 동행했던 아이들을 하고 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지금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7세, 8세다 보니까 뭐 어린 아이들. 예, 이 사실 자체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갔을 때 경찰에서 이제 집을 갔을 때 이 집에 중계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중계기를 여러 대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주식 리딩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법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제 중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중계기도 설치해서 이런 불법적인 일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집에 이렇게 중계기가 여러 대가 설치가 돼 있으면 예. 이 아내분도 당연히 이게 무슨 일이지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또 필리핀의 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을 다 해외 총책 쪽에서 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내도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현재 공범 혐의를 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저 마약을 이제 운반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필리핀 현지에도 누군가가 있고요. 이걸 운반을 했으면 이걸 국내 누군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떤 굉장히 커지는 겁니까? 그럼 상황이? 예, 아마 이게 이제 그 형태를 보면 해외 총책이 있을 것이고 이 해외 총책을 통해서 마약을 필리핀에서 이 남성에게 전달한 이 전달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지금 이제 국내로 입국했지 않습니까? 입국한 다음에 이 마약을 본인이 어떻게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금 인근 야산에다가 이것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수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수거해서 아 방금 전에 지금 땅을 파는 게 저게 어디다 묻어뒀던 걸 예, 맞습니다. 판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묻어둔 걸 찾아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다음에 1g씩 소분을 하는 겁니다. 판매를 위해서. 아. 1g씩 소분을 하고 이걸 소분한 것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에게 전달을 하면 이 다른 이가 뭐 소화전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던지기 수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열어보지 않을 곳에 숨겨놓고 이제 마약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돈을 지급받은 다음에 여기에 가면 마약이 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수법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관련자들도 지금 국내에 있었던 관련자들 일부는 검거가 돼서 현재 같이 구속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일부는 퍼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지금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확보하지 못한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현재 그 이런 일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뭐 압수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압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유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해외 총책이라든지 국내에서 또 다른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총책에 의해서 다른 또 유사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필요하죠. 사실 이런 비슷한 게 이제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데 뭐 해외에서 약간 무슨 고액을 벌 수 있는 뭐 이런 뭐 아르바이트 기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상황인가? 예, 그 말씀하신 영화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도 이 해외에서 다른 사람이 짐을 조금 운반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이 좀 운반했다가 완전히 그냥 누명을 쓰는 경우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검거가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로 아무런 뭐 대가 없이 조금 오해를 통해서 이제 뭐 그냥 운반 좀 해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 그래도 국내에서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이게 검거가 된다면 해외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는 데다가 그리고 해외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되는 그럴 경우도 수 있을 있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유상으로든 아니면 무상으로든 어떠한 짐을 운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마약이 아니라 다른 부분인데 내가 이걸 조금 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많이 덜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마약인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주의가 필요한 절대로 부분이 그런 거는 뭐 같이 뭘 하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까 공항 얘기인데 그럼 필리핀 공항도 뚫린 거고 우리나라 공항에서도 적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그냥 예. 쭉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밀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예. 이번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이 국내에서 인천공항 세관을 지나갈 때 가족 단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더 의심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관에서도 이 부분 공유가 돼서 세관에서도 앞으로는 뭐 가족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굉장히 출입국 횟수가 많다라고 한다든지 조금 거동이 수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검사가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약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에 마약이 자꾸 퍼지고 있다는 얘기 또 나오는데 이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